예,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방송 크로즈뱅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장렬이고요. 오늘 또 출연하신 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아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둔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적인 우상향은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천천히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오늘 좋았는데 오늘은 지금 두 분이 안 계세요. 우리 네. 앵커님 두 분인데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 말씀드리겠죠. 무슨 네. 건강 검진 받는데 그 여파로 좀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오늘 쉬시고요. 또 한 분은 또 제가 대신 변명해서 그렇지만 여기 더 현대 앞에서 뭔가 좀 자동차 이슈가 있어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는데 오늘은 워낙 장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한마디를 미리 가져왔어요. 좋습니다. 저도 네. 궁금하네요. 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필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밑에부터 우리 재규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것입니다. 아주 좀 재밌게 하세요. 다시 한번. Good, 그 다음에 또 excellent, 그 다음에 super excited.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영어 공부하나요? 네네네. 예. 아니 장이 그냥 굿이 예. 아니고 엑셀런트도 아니고 약간 사람들이 슈퍼 익사이티드한 레벨로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fantastic하거나 뭐 terrific, amazing, wonderful, fabulous 이런 단어로 올라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굿은 그냥 뭐 그래 잘했어 이 정도잖아요. 네. 그럼 엑셀런트는 어떤 성능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잘하는 거고 이 슈퍼 익사이티드는 보통 외국 사람들이 쓸 때 그 우리 컨퍼런스 콜 하면은 슈퍼 익사이티드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갈 만했다라고 인정할 때 슈퍼 익사이티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거 쓴 이유는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그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돈 투자한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제가 젠스랑하고 인텔의 리프탄인가 이분이 나와서 컨퍼런스 콜하는 거를 전부 다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컨퍼런스 스크립트 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super excited. 자신이 있을 때. 네. 자신이 있을 때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니까 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6월 7월 올 때 갈까 말까 해서 던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네. 그때 3,500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약간 흥분할 정도의 비슷하게 왔어요. super excited. 근데 fabulous까지는 안 가는데 예. fabulous는 진짜 끝내주기 좋은 거거든요. 네. 대충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엄청 좋은 요 정도까지 갈 때까지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올 때 각도가 높았죠. 우리 2,700에서 3,500 왔으니까 네. 여기서 더 가는 거는 각도는 더 가파르지는 않거나 약간 둔화될 수 있다는 건 저는 예상을 하는데 그래도 슈퍼 익사이트 됐는데 갈 땡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일단 처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올라온 부분들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수 기여도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 올라온 것보다 이제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9월달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우리 했었었죠. 9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드렸던 것 같기는 해요. 9월달이 뭐 상승 하락 비율로 보면 거의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락했을 때 그 낙폭 자체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하락했던 적이 더 많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달에 우리 FMC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들 기업 뭐 이번에 마이크론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억눌렀었던 그런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든지 이런 세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상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안정적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전에 이제 그죠? 예. 네, 오셨네요. 네, 아쉬운 건 예. 뭐 거기까지 아쉬운 들어볼까요? 것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이 네.
올라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고 또 이제 뭐 로봇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게 보유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아, 변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얘기해드렸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일단 크로징벨 라이브를 보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본부장님께서 거짓말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거짓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향이 아니었죠, 오늘. 뭐 아니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아 조금 늦었으니까. 늦었어. 아 그렇구나. 아. 아, 항상 그거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오늘은 조금 출구만 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민준 씨는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내일 함께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3,468 그리고 코스닥도 874까지 지금 올라간 와, 상황인데 굉장합니다. 뭐 매일매일 연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수 네.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순수 고르게 하시고. 아니 너무 더 늦을까봐 너무 뛰어왔거든요. 시장도 이렇게 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본부장님이 먼저 한 마디까지 다 끝내셨더라고요. 예, 그 영어 공부시켜드렸어요. 그래서 뛰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안 돼, 네. 저거 이따 나중에 남겨놔야 되는데. 많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워낙 좋은 게 아, 많아서. 워낙 많나요? 일단 그럼 어느 정도 좋게 보셨는지, 그리고 오전장과 비교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조금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은 줄였잖아요. 일단 사실은 그 반도체가 없었으면 특히 삼성전자가 없었으면 힘든 날이었어요. 그건 네. 맞고요. 그래서 뭐 그 뭐지 그 조선 방산 이런 건 다 조정받았잖아요. 뭐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올라간 건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소부장. 소부장. 네, 이 정도하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가 나온 화장품 반등 이 정도만 저는 눈에 띄고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안 좋아서 그 올라간 종목하고 내려간 종목 하면은 아마 내려간 종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정도로 해서 3,500으로 가는 여정을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환율 아침엔 조금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게 환율이 내려가지 않은 상태 3,500 미리 왔거든요. 삼성전자도 올라올 만큼까지는 아닌데도 어느 정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는 각도는 어떻게 될까? 저도 좀 걱정 아니고 약간 그런데 또 오늘의 한마디 미리 한마디 하면은 식자우환이라고 네. 뭐라고요? 식자우환이라고 있어요. 식자우환. 쓸데없이 많이 하는 것이 쓸데없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걱정만 많고 그 타지 못한다. 누구처럼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인생은 어차피 뭐 다이나믹한 거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접근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장이 3,500이라는 여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월달 중반쯤 와서 10월달쯤 가서 올 줄 알았거든요. 실적이 나오고 기대되고 근데 실적이 워낙 앞당겨지고 매크로 상황에서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미리 좀 간 측면이 있어서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지수 예측은 오늘은 명확하도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묻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으려고 그랬는데. 지수가 얼마까지가 이렇게 묻지 말고 네. 그 올라가는 종목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식자우환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틀린 면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종목까지도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저희가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가기 전에 저희 땡땡땡 먼저 하고 갈게요. 벌써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땡땡땡이 있었네요. 자, 우리 드가님께서 발사를 해 주셨겠죠. 땡땡땡 전효민 님도 땡땡땡 그리고 김성삼 님이 민트 숨 쉬어 하는데 숨이 안 쉬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라리 님이 과매도 진입 구간이니까 기회를 봐서 들어가세요 하시는데 저도 요거가 궁금하네요. 과매수 진입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못 쓰셨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삼전 축하해요. 올 무지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삼전이 뭐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증권사 봤더니 네. 11만 원도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됐어요. 꽤 됐어요. 한 3개인가 외국까지 합하면 제가 알기로는 4개 나왔고 요즘은 94,000원 목표 주가 한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번호이 나왔을 때 아직 땡땡땡 더.
요것도 중요한 네, 얘기니까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땡땡땡 이후에 꼭 계속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드가님이 명절 때문에 만기 빨리 돌아오지 하시는데 명절이 있으니까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수가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같이 해볼게요. 0.68% 상승하면서 3,468.65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고가에서 시작해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다가 조금의 상승폭을 내리면서 그래도 3,468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이 더 강했는데요. 1.30% 상승하면서 874 거의 900선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코스피에서는 4,791억 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이 547종목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334종목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지수는 올랐지만 내 계좌가 그렇게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먼저 우리 시황을 재규님한테 들어볼까요? 네, 뭐 아까 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4.77%가 올라왔고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4천억 정도 잡혔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6천억 정도가 잡혔어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은 삼성전자 쪽으로 몰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HBM3E에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뭐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도 좀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는 올라왔고 SK하이닉스는 살짝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뭐 특징적으로 원전 쪽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고 추가적으로 오늘 뭐 LG 이노텍 같은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잘 나왔거든요. 애플이 이제 신작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했지만 저희 이거 결국에는-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예, 다뤘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해제이긴 한데 사람들은 계속 보면 결국에 이 디자인을 좋아한다. 네. 근데 그게 딱 들어맞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쪽에다가 네. 많이 물량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좋았고 코스피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오늘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고점과 대비해 본다면 살짝 밀렸다, 음봉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어쨌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키트로다에 관련돼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진행이 네.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붙어줬고 지금 이제 제가 좌측에 띄워놓고 있는 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코스피, 그 가운데에는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인데 저기 빨갛게 표시된 게 있죠. 저게 바로 D&D 파마텍인데 네. 요거 이제 비만 쪽 그리고 메시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뭐 지난주에 글로벌 제약사가 요 메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큰 흐름을 보면 반도체가 굉장히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네. 더 올라갈지 여부는 저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게 조정을 좀 받아줘야지 더 갈 겁니다라고 할 텐데 너무 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여전히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붙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상승장에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약할 때에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뉴스가 붙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좀 작은 것만 붙어주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언급드린 섹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었을 것 같고 오늘 뭐 갑자기 남북 경협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요. 네.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그 순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쫓아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가 전부 다 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고 반도체와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게 남북 경협주가 움직인 이유가 아무래도 요 뉴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한국 에이펙에서 만난다. 이제 10월에 있을 에이펙에서 이 두 양대 산맥인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되는데 요것 때문에 혹시나 트럼프가 와서 중국과의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북한까지도 관계를 조금 개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그런 작은 종목들도 움직인 것 같거든요. 재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것들에도 좀 호재를 반영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죠. 그거를 좀 반영한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오늘 뭐 말씀하신 시진핑과 트럼프의 그런 정상회담 내용도 있었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뭐 이제 우리나라랑 통일은 없다 뭐 이런 발언을 맞아. 하면서 예. 뭐 추가적으로 북미 대화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도 북미 대화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사람들이라든지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변동성이 나왔는데 저는 이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좀 굵직한 기업들도 잘 가고 있고 네. 또 추가적으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양자도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보안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었던 쪽으로 자금이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포트를 구성할 때 엄청난 비중을 싣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비중으로는 매매를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클로징벨에서 무슨 종목을 매매하고 무슨 업종에 대해서 공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경협주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그냥 반도체가 다 끄는 거예요. 다 반도체가 다 끌어갔다고 보면 되고 오늘 네. 보시면 일본도 한 1% 올랐죠. 그렇죠? 일본도 확인해 볼게요. 1%가 좀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런데 대만은 1.3% 이렇게 더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1.08% 예. 올랐네요. 대만도 한 1.3% 이렇게 갔을 겁니다. 참고로 일본은 내일 쉽니다. 휴장이니까 네. 아시고요. 대만이 올랐는데 대만은 IT 반도체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18%.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20% 좀 안 되니까 삼성전자 빼고 나면 사실은 빠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 반도체까지 보면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질적으로는 질적이란 말이 애매하지만 삼성전자하고 반도체 그 소부장에 올라간 거를 빼고 얘기하면 우리는 뒤진 거예요. 솔직히 얘기했을 때. 예.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라서 해가지고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50% 오르고 하이닉스가 작년 연말 대비했을 때 더블 올랐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환율이랄까 워낙 강세가 충분히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더 들어올 수 있는 작업 어떤 그 유동성이 지금 이렇게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아주 풍부하다고 느껴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이게 시비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이게 3,600 갈지 3,700 갈지 아니면 옆으로 기면서 계속 반도체 쪽만 몰릴지 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조그마한 종목을 가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하고 다이렉트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우리는 채널이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 우리는 정권 바뀌면서 채널을 완전히 잊어버려 갖고 채널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그냥 무지성으로 하는 거는 아까 위험하죠. 아주 그냥 조그만 위험하죠. 종목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제가 트럼프랑 시진핑 이 뉴스를 언급을 한 이유는 시장이 이런 조그만한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려고 한다. 네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었거든요. 아, 그런 이유는 돼요. 유동성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예탁금 자금이 70 몇 조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열해가지고 슈퍼 익사이티드가 아니고 그냥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네. 그것도 플레이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비중 자체나 흐름은 반도체 중심으로 더 가느냐 하느냐 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은 반도체가 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말님이 민트 로봇 상승에 과호흡 왔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더 늦을까봐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은 조금 호흡을 되찾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드가님은 명행이 없으니까 동료형의 설명이 잘 들린대요. 아, 그래요? 아니 이제 오늘 같이 아침 이렇게
두 번 다 못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서 활력이 떨어질까 봐 목소리를 약간 힘을 내고 있다. 오,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기분 나쁘면 빼고. 좋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코카님은 오늘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환장한 장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92원 40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400원을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또 우리 시장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볼까요? 근데 그게 이슈예요. 사실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KB라는 증권회사에서 이걸 분석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주식시장을 내려가기 바라는 마음 절대 아니고요. 제가 투자 안 해도 우리 회사가 투자하고 있고 네. 제 여태까지 이제 저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날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이슈가 되는 거에 삼성전자 들어가고 다 들었는데 제가 왜 이제 올라가는 걸 싫어하겠어요. 근데 이슈는 뭐냐면 그 KB증권에 의하면 우리 말한 거 우리 5천억 달러 지금 미국에서 5천억 원하는 대로 달러.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5천억 달러 우리가 다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지 사실은. 근데 5천억 달러 아니더라도 반하도 2,500달러. 어쨌든 수천억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내면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인도하면 1년에 이론적으로는 1,100억 달러를 1,200억 달러를 매년 내야 되거든요. 사야 돼. 미국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과거 5년 동안에 미국에 우리가 투자한 게 연간 평균 얼마냐면 320억 달러예요. 너무 다르다. 작년에 220억 달러. 네. 그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그 민간 합해서 5천억 달러를 반으로 똑 잘라도 그래도 한 800억 달러 내야 되거든요. 연간? 네. 48에 32. 그렇죠. 한 800억, 700억 달러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 연도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비했을 때 4배, 3배 정도의 미국 달러가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걔네들이 한국 다 하니까 우리가 미국 달러를 사서 줘야 된다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아니더라도 내고에서 2,500달러 하더라도 곱하기 4하면 48에 32, 47, 28이니까 한 700억 달러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게 200몇십억 달러고 과거 평균이 300억 달러니까 2배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만 얘기 드렸거든요. 우리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가 될 수가 있다 없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강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확정이 되면 그러면 확정됐으니까 원화가 강세가 될까요? 아니면 확정돼서 계산이 되면 원화가 약세가 한 번 더 되고 갈까요? 원하는 약세가 더 될지. 그렇지. 아닐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오후에 보니까 그 KB에서 분석한 거 하면은 과거 보면 10원이 아니고 그 10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달러를 사게 되면은 우리가 뭐 국채를 발행하든 뭐 하게 되면 10원 정도가 원화 약세가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만약에 1,000억 달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돼? 100원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물론 아까 말한 5천억 달러가 아니고 2천억 달러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연평균 과거 평균 200~300억 달러의 미국 자금을 필요한 것이 그게 아니고 500억, 600억 달러만 되더라도 한 4~50원 정도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내재된 게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공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천억 달러가 빨리빨리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낮아져야지 네. 여기 계산해가지고 이게 1,400에서 가다 말든 아니면 다른 수단을 해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한 200억, 2천억 불 정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법이 5천억 달러가 아니더라도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좀 미뤄질 수밖에 없거나 한번 원화 약세가 될 소질이 있다는 그 약간의 경고성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만한 뭐가 없다 보니까 그걸 뚫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럼 뭐 원화가 뭐 약세가 1,400대기 보다 관계없이 좋은 건 뭐죠? 만약 되면 AI 수요 반도체 아니면 원화 약세가 일시로 되면 어떻게 돼? 관세 때문에 신경 쓰는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원화 약세가 되면 일시로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주도주는 원화 약세가 되는 이유는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동차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반도체는 그런 관계없이 그걸 뚫을 수 있는 내재력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쏠릴 수도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원화 약세를 원화 강세가 아니고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데서 자꾸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1,400원 근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계속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그 정도로 세니까 반도체가. 반도체가 이걸 다 이렇게 네, 엮어서. 가니까. 이렇게 엮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코카님이 상황을 보면 진작에 1,400원 넘어야 하는데 원달러 환율 1,400원 못 넘게 무언가가 누르는 게 보여요라고 하셨거든요. 요것도 말이 될까요?
무슨 명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유럽 같은 경우도 유로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의 대내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환율이 무조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지금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달러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잠깐 올라왔다가 밀릴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오랜만에 이제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렸냐면 당시에 뭐 AI 쪽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하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과 무관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지만 네. 환율이 어느 정도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좀 움직임이 나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짚어주시면 안 돼요? 원래는 뭐 고점일 때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였는데 현재는 얼마다. 지금 삼성전자가 제가 여기 뭐 HTS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6% 정도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이네요. 작년 7월 달에 삼성전자가 88,800원. 88,800원 정도 갔을 때 외국인 지분율이 56%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3,000원대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51%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5% 정도가 줄어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요거까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준비를 했었던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진한 파란색이 현재 외국인들의 지분율이거든요. 32%에서 33% 정도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전체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33 정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10년 평균 잡아서 33%를 넘어갑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의 지분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로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안 좋은 내용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죠. HBM 쪽에 대한 부분들,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레퍼런스가 생겨난다라는 것.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지 명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슬라라는 고객이 생겼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저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파운드리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만들어 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우리 너네한테 수주 줄 테니까 만들어줘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일을 할 때 좀 신나서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이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당장에는 뭐 TSMC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적자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높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뭐 HBM이나 그리고 D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쪽에 대한 캐파가 좀 뺏기면 주가가 좀 과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뭐 환율 시장보다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이런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이제 평균 PBR 기준으로도 지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 대주주 기준이 50억으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의무 소각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최고세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최고세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상법과 세제 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평균적인 배당 성향이 25%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배당 성향 자체를 40%까지 올린다면 25%에서 40%까지 올리면 약 60% 정도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이 25%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을 11배 정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배당 성향이 6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PER 기준으로 17배 수준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적정 주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이게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사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네.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잡을 수 있으면 피디님께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들어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쫙 예쁘게 너무나도 예쁘게 그리고 조금은 가파르게 시장이 올라와서 이제는 요 구간에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오늘은 지수에 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여기서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낙관적이거든요. 더 갈 수 있고 진짜 4천이 코앞인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네. 미관세 우려 네.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래로 떨어진다면 요 네. 이격이 이렇게 벌어진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시장을 누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고 또 올리려면은 지금 모멘텀들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이 더 남아 있는지 이런 네네. 게 궁금하네요. 아까 재규님이 얘기하는 그 삼성전자가 아주 키를 갖고 있어요. 그 볼까요? 지금 글자를 볼게요. 네, 워드 삼성전자. 워드 파일 보면은 그 남은 변수 과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봤어요. 네. 잘 안 보이시죠? 크게 할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세 협상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5천억 달러인지 3천억 달러인지 2천억 달러인지 아니면 진짜 25% 내고 한 6개월 가다가 그 25% 관세 낸 거 환급 못 받고 결국은 뭐 1,500억 달러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뭐 농산물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이 전제가 깎아줄까요? 얼마나 깎아줄까요? 모르는 상태가 언서텐티예요. 근데 아까 말하는 환율 영향도 주진데 해외에 그렇게 투자하면은 국내 투자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해외 투자하니까 국내는 그렇죠. 줄어들. 우리가 GDP 할 때 GDP는 뭐야? 국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에는 약한 거게 되는 거예요. 네. 환율도 환율대로 약한 환율도 오. 서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이게 불확실성을 꺼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좋은 거는 이거를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건 실적입니다. 아까 삼성전자를 아까 56% 50%인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56% 50%. 하이닉스는 이미 56%거든. 외국인 지분이.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더 사갖고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가 아까 괴리가 있으니까 그걸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건데 잠깐 볼게요. 작년에 88,000원 갈 때 그 88,000원 갈 때 저기 파운드리 이슈도 그 무작지 뭐 2조 6천 나는 적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적자는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HBM 콜 난다 그랬어요 안 난댔어요. 그때도 완전히 아무 문제 없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범용 제품, 레거시 제품 문제 있다고 느껴지고 제가 이상하다 얘기한 게 8월 말이니까 7월 8월 때까지 좋았어. 네. 그래서 작년도 이게 88,000원 할 때 어땠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까먹어요 여러분들이. 까먹었어요. 그때 13조 15조였다고. 그 말씀드리는데 그때 13조 15조인데 지금 13조 15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5조 13조 나와서 내년도 포캐스트가 여러분 네이버 촬영에 있는 숫자가 틀릴 거고 요즘에 96,000원 10만 원 11만 원 부르는 게 전부 다 내년도 포캐스트 얼마나 최소한 한 2, 3조에서 55조. 내후년도에는 평균 15조 이상. 60조 넘어가는 거. 그래서 11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작년에 6월, 7월 달과 비슷하게 실적의 기대감이 지금 어디 가져왔다? 2분기 실적, 2분기가 아니고 3분기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 가장 큰 것이 10조 6천. 하이닉스도 11조 6천. 물론 여전히 하이닉스가 높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내년 포캐스트는 어떻게 된다? 15조, 13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작년과 비슷하게 땡긴 거예요. 땡기고 있고 아까 수급이 워낙 강세가 되면 바로 그냥 한 88,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워낙 강세가 안 되니까 그 속도 보면서 들어오는 정도니까 테크니컬리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정도면 제가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죠. 아까 그 코스피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목표주가 애널리스트 11만 원 불었잖아요. 다 4명이. 네. 그러면 걔네들도 안전 마진을 생각하기 때문에 곱하기 0.8 하는 거가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해보세요. 88,000원이네요. 나는 그 계산 안 해드렸어. 그리고 다른 주식 쪽으로 돈을 가는 거는 네. 유동성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신용잔고가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4조 좀 안 됐고 예탁자본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버텨지면 다른 섹터들도 무너지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워낙 강세가 돼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돈을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올라온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ADR 그러니까 상승한 거하고 내려간 종목의 비율이 120, 110 정도를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근데 보통 120 넘어가면 과매수예요. 과매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말고 딴 걸 봤을 때 과매수가 아직 넘쳐나는 건 아닌데 과매수 근처로 좀 오고 있다는 게 중간중간에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럼 반도체하고 화장품 이런 거 사면은 다른 거 못 사는 거야.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과매수거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견주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까 반도체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될 때 삼성에 대한 한 번 더 레그업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아까 삼성전자가 한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지난주 금요일 날 4%까지 빠지다가 3%로 만회했을 때거든요. 근데 네. 오늘 하이닉스는 별로 안 빠졌죠. 그건 사실은 이제는 약간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삼성전자 오른다고 하이닉스 무조건 파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마이크론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마이크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마이크론이 얘기 나올 때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는데 너희들은 삼성전자의 공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수요일 날 새벽에 어떻게 주느냐가 우리가 한 번 더 레그업, 한 번 다리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리드를 더 할 수 있는지 그게 분기되는 것이 수요일 아침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큰 아마 눈치 작전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렇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는 수요일 아침까지는 약간의 눈치 작전, 내일은 눈치 작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년 15조까지 나오면서 증권가 목표가가 11만 원이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더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전에 잠깐 신용 잔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 이야기도 기회가 되면 할 텐데 일단 신용잔고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와 신용잔고는 괴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잔고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지레 겁먹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신용잔고가 이제 꺾일 만큼 이제 그런 반대 매도가 나올 만큼의 시장의 하락이 나올 때에는 뭐 당연히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누군가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죠.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분율 자체가 많이 올라온다면 그 종목을 또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신규로 들어올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뭐 고객 예탁금 자체는 많이 늘어났지만 자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쪽에 대한 그런 빠른 선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ADR도 오늘 걸로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PPT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 중반이 되면 ADR이 좀 올라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어쨌든 관성이 있기 때문에 9월 18일 기준으로 111까지 올라왔다가 오늘은 이제 장중에 좀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면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고 그 상승했었던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자금이 지금 시장에 많지 않다면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께 삼성전자가 더 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매수하시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이 매수하면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흐름을 보고 갈지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룸은 남아있다. 저는 그래서 목표가는 9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말님이 신용잔고
플러스 추석 연휴는 뭐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섹터랑 이슈 뉴스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본다면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도 했고 우리 재규님마저도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좀 조정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정 안 받겠는데.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걸- 말해야 됩니다. 빠질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해야지 시장이 몰라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느꼈어요. 네네. 아 진짜 사고 싶다. 근데 이제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제 친구 영식이 말고 다른 영식이 친구도 말고. 있으니까 네. 그 이제 물어보더라고. 근데 딴 방송도 2명이 물어봐서 삼성전자 오늘 사?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오늘 일이에요 이게?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내가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삼성전자 안 사고 그동안 뭐니? 우리 이제 이거 안 보고 네. 그 하이닉스 싸? 그 얘기가 아니고 장비주 소재주에서 좀 더 가거나 아니면 화장품을 오늘 사거나 더 빠지면 다른 데서 한번 보거나 전체적으로 나는 환율이 1300 한 80, 70 정도까지 확실히 내려오기 전에는 공격적으로 이 레벨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제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정도가 제 현재 입장에서의 포지션입니다. 근데 그럼 너무 모순 아니에요? 네. 시장은 추석 때까지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이미 올라왔으니까 난 이 정도에서 안 빠질 것 같은데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틀리면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조정이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많은 거를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 제가 그냥 세게 부를 수 있어요. 환율만 내려갈 수 있으면 3,900 정도까지 그냥 확 3,900은 조금 어렵네. 3,800, 700, 800 정도까지는 그냥 부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서 저하는 건 환율이 신경이 써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굴욕적인 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지. 근데 말이 우리가 안 거부한다는데 근데 거부한다고 우리가 또 질질 끌고 갈수록 우리가 뭐 특별히 날 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서 삼성전자 혼자만 만약에 여기서 10% 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9만 원이잖아요. 9만 원 넘어가나? 8만 8천. 그런데 10% 갖고 만약에 다른 게 안 가고 하면은 10% 곱하기 이게 18%니까 1.8% 2% 하면은 꼴마야 3,600 정도거든. 그럼 그거 먹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 사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시면 다 그렇게 볼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LNF도 갑자기 많이 올랐죠. 네. 7% 올랐어요. LNF에서. 많이 아침 비싸 올랐네요. 4%. 그다음에 동진세미캠도 6% 올랐지만 LNF도 많이 올라. 근데 7%하고 4%는 조금 다른데요. 그래? 그래도 LNF 많이 며칠 올랐네요. 전에 많이 올랐어요. 며칠 전에 많이 LNF. 올랐어요. 네. 8% 올랐어요. 8% 올랐고 오늘 이제 4% 올랐고 이 야금야금 이렇게 오르는 거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야금야금 다른 것을 눈치를 보는 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게 구정 전 추석 전에 그게 완전히 시세를 낼지 나중에 낼지 그걸 모른다는 것뿐이지 즉 집문을 추석 전에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당장에는 탄력이 있는 반도체 말고는 사실은 얘기할 게 없는 거지. 근데 다른 쪽에서 그것만큼 수급이 뺏기면은 장은 사실 별로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오른다 안 오른다면 오르겠죠. 근데 틀리면은 많이 빠질 수 있다?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 건데 탄력적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만약에 마이크론에서 우리한테 대한민국이 좀 유리한 시그널 나오면은 네. 그 탄력이 한 번 더 가고 나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포지셔닝을 나쁘게 취할 거는 환율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서 빠질 필요는 없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하면 오른다 쪽이 더 강하시고 그리고 반도체보다는 못 오른 그런 종목들이 더 눈길이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재균님도 아주 짧게만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저는 사실 주식 투자가 그래요. 모든 종목이 다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랬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이 움직이고 브로드컴이 가이던스가 잘 나왔을 때 반도체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랑 로봇 쪽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이 다 간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종목 투자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이게 계속 쫓아다니면 우리 구독자분들 이게 엇박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보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지지 않고 지수단이 버텨준다면 저는 업종 내 선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도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 이런 거 많이 움직였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서도 투자의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어떤 분이시죠? 오늘은 명행이 있어야 되는데 명행이 있어야 재미나긴 하다. 명행이 없으니까 재미를 바랄 수 없다라고 제이드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아주 재밌게 맛있는 떡갈비를 먹어주실 거거든요. 재밌게 먹는 거 뭡니까? 재밌게 먹는 거 이거 맛있게 먹을 수 본부장님 있어요. 특허입니다. 점심에 네. 제가 좀 스킵해가지고 많이 좀 배가 고팠거든요. 어. 재균님 맛있죠? 저는 오전에도 먹었어요. 엄청 맛있네요. 일단 두 분께서 되게 슬로우하게 드시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먹었네, 한 번에. 한 마리.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떡갈비가 아니고요. 워커힐 호텔. 아주 고급스러운 떡갈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프리미엄 호텔 떡갈비인데요. 워커힐 셰프의 맛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산 그런 거 쓰시면 안 되잖아요. 국내산 원육 그리고 국내산 부추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워커힐 호텔만의 비법 소스를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한 팩에 고기가 2개가 들어있는데 기본 구성은 4+1 그래서 5팩을 3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추가 구매 구성은 5+2 그래서 7팩을 49,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시는데 이제 재밌게 드셔주실 제가 재밌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두 번째 원에 느끼는데 딱딱하지 않고 오.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네. 식감이 딱 적당해. 오. 딱 적당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조밀조밀한 게 딱 보기에도 좋아. 보기에도 적당해. 크기도 적당해. 보기에도 예뻐 떡갈비인데 네. 소스도 소스 저는 소스를 별로 안 하는데 못해는 요 정도면 요 정도 하면은 최고야.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오늘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재밌게 떡갈비를 오늘의 한마디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떡갈비? 이 생각에는 장이 한 번 더 떡갈비처럼 떡상했으면 좋겠어. 아 떡상. 떡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떡상은 여기서 한 3,700 가는 게 떡상인 것 같아. 네. 왜냐면 그 증권사들이 우리 연말에 한 게 낮은 쪽이 3,700이거든. 네. 제가 증권사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통 증권사에서 무조건 제가 까요. 10 이상. 근데 오늘 보니까 근처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율만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우려처럼 나중에 뭐 5,000억불, 3,000억불 때문에 이게 1,410 이렇게 가는 것만 빼고 그만 빼면은 아마도 그 조정이 아주 세게 안 나오고 일시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네. 나오더라도 그러면 뭐 애널리스트들이 본 3,700 정도는 네. 삼성전자가 뭐 10% 안 가더라도 한 5% 가고 하이닉스가 한 또 5% 가고 나머지 거에서 약간 17일반 도와주면은 그렇죠? 3,700은 바라볼 수 있다. 화이트 모카 홀링님이 본부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시네요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지 않지만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셔가지고. 맛있어. 진짜 맛있나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너무 맛있죠. 저희 워커힐 호텔 떡갈비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삼성 갤럭시 탭 A7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8코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대요. 굉장히 좋은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고 S급 리퍼 제품이라서 저희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159,000원에 시총 1위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일단 화면이 진짜 커요. 얼굴만해 10.4인치 대화면 와이파이 모델이니까요. 여러분 요거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요거 전용 북커버까지 드린대요. 요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요것도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고도 끝냈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님께 바로 넘길까요? 네, 뭐 아까 전에 거의 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 시장이 뭐 우상향은 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한 파일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이거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를 쳐놓은 게 뭐냐면 코스닥 중형주거든요. 네. 우리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코스닥 중형주가 이제 지난주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반도체가 좀 버텨주면 다른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비슷하죠. 코스닥 중형주나 코스닥 대형주가 어느 정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요거는 맨날 헬스케어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 오늘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연초 대비해서 이 건강관리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많이 못 올라왔죠. 요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쪽 건강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오늘 알테오젠이 진짜 불을 뿜었잖아요. 맞아요. 목걸이가 달리긴 했지만. 저 알테오전은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네네. 누가 물어보더라고. 하이닉스 그 삼성을 이제 사느냐 물어보듯이 알테오젠 팔아요? 저는 좀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팔아요. 그래서 야 이게 재료가 많이 나왔으니까 팔 수도 있는데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앞당겨져서 발표된 거예요. 이게 원래 23일 날 발표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걔네가 그 방식이 방식이 며칠 만에 하고 이렇게 방식이 있잖아요. 그 6가지 포함해서 있는데 그게 모두 다 승인됐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도 이거 비슷하게 되는데 네. 유럽 쪽도 원래 내년도 상반기 안에 될 줄 알았는데 아마 연말 내로 또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네. 영국 같은 데 있잖아요. 이 제형, SC 제형이잖아요. 제형이 영국 같은 경우 지금 출시하고 6개월, 9개월 되는데 이게 한 벌써 30%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전환이. 근데 지금 머크가 얘기한 것이 원래 2년 내로 한 20몇 프로, 30%인데 그게 너무나 보수적이다. 머크가 얘기한 거. 그 자체가 그게 너무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이 시련을 물론 이건 60% 먹고 내 비중이 한 30% 40% 가면은 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정도 더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목표 주가로 보면은 가장 좋게 보는 친구는 70만 원 후반이고 외국계가 한 50만 원 중반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정 받으면 아까 우리 민트처럼 네. 들어오려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져가도 크게 무리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 실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알테오젠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의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보면 상승 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제형 변경이라는 게 한 군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적응증을 통해서 이제 캐파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형 변경의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보자면 저 역시도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약바이오로 넘어왔는데 안 펴진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네. 금리 인하 제가 쭉쭉 넘겨볼게요. 시간이 네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도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아까 상법 개정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어렵지가 않아요. 배당 성향이 늘어나면 밸류를 많이 쳐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 트렌드의 지속 여부. 여기 보시면 이제 소버린 AI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캐펙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고 요 ADR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요 정도면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후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조정을 좀 더 받거나 아니면 좀 버텨주거나. 저는 지금은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종목이 만약에 밀린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도 좀 빠르게 해보면 강세 업종 중에서는 애플이 있습니다. 오늘 애플이 오랜만에 좀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아이폰 17 17이 예상보다 대박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LG 이노텍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덕산 네오룩스는 우리가 예전에 OLED 다뤄볼 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도 이 OLED 소재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H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단점이 뭐냐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량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플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애플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변동성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갤럭시 S26에도 OLED에 이제 다른 기술과 첨단 소재가 적용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 COE와 관련돼서 여기에도 이제 종목들이 나와 있죠. 가장 위에 보시면 우리가 반도체 소재 업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동진 세미캠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덕산 네오룩스 이런 기업들 계속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거든요. 당시에는 삼성 전기 보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반도체가 움직이면 결국에는 IT 세트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T 전자부품 쪽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애플 그리고 하나는 갤럭시입니다. 그래서 이 IT 세트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폴더블 폰이라든지 OLED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는 상승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본다면 네. 반도체 쪽에 그러니까 AI 서버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ESS라든지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본다면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전자기기 쪽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전자 부품 쪽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오늘 오랜만에 원전이랑 양자 쪽도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달렸던 것 같은데 일단 미국과 영국이 이렇게 좀 그때 한번 만났죠. 지난주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서로 나눠봤는데 뭐 미국이 이제 영국에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원전에 관해서 양자에 관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협력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보시면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영국의 입장에선 2028년도까지 뭐 러시아산 해결료 의존 완전 탈피한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27년으로 앞당겨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잘못 썼나 봐요. 27년으로. 그러니까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원전 쪽에 대한 투자가 양국이 협력을 하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양자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국제적인 규격을 만들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법제화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규격을 만든다. 국제 규격을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와 양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 그런 영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로봇입니다. 네. 제가 로봇은 우리 방송 처음 할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다가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맞아. 바이오랑 로봇. 예, 제가 바이오랑 로봇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임상 2상, 임상 3상에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의 등락이 많이 나왔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플랫폼을 수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얄티를 수취하면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과거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붙어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부담이 좀 덜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작고 규모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지금도 저는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메리트가 이제 좀 생겨 있는 상황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처음 말씀드릴 때 좀 부담이 됐던 게 내재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 매출당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매출이 올라온 기업들도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적이나 재물을 기반으로 본다면 로봇적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없는데 제가 로봇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상반기 때 조방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에 움직였던 게 로봇이었다. 그래서 이게 순환매 차원에서 로봇 쪽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때 당시 이제 노랑봉투법도 좀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변동성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특허 1위가 중국이고 2위가 미국이죠. 네. 근데 이 특허의 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미국이 더 좋다라고 해요. 하지만 상업화 순서는 중국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고 요즘이 아니라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이 가장 선도하고 있고 미국이 따라가고 있는데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언급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로봇 쪽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안 좋아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자금이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줬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준 거예요? 부품 쪽에 대한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그런 콜라보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로봇주들 우리가 얘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정말 안 좋다가 오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업종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로봇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했던 업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4시 22분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 동묘님께서도 인사이드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맞아요. 목표 주가를 96,000원 90만 41만 원 했어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원래 네. 맨날 반도체 윈터 겨울. 이즈 근데 윈터가 투 웜.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그러면은 확실히 변화한 거네요. 그런 거 보는 같아요. 관점을.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특히 안 좋게 생각했죠. 네. 26만 원이었다가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41만 원 해놨고 삼성전자를 원래 88,000원이었는데 96,000원에서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업사이드가 대충 비슷하게 15% 나와요. 비슷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파도를 적었어. 파두? 파두를 파두를 네. 28,000원으로 원래 이거 커버하고 있었나 보네. 네. 12,000원에서 28,000원으로 높였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12.5% 올라서. 와, 근데 3개월 단위로 차트를 봐도 진짜 상승 그 각도가 엄청 가파르게 올라요. 네. 그 뭐 어떻게 포켓은 제가 그 감히 거기서 설명 못 하겠어요. 삼성하이닉스 말씀드리는데 네. 이걸 보면서 자기도 했겠지. 12,000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안 하고 올라가고 나서 28,000원 하면 어떡하라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네. 이건 일은 되거든요. 낸드하고 지금 뭐 SSD 부족하니까 여기 커스터머 했으니까 말은 되죠.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제 느낌상 봤을 때 삼성하이닉스 말고 그거는 지가 틀린 거고 파드는 이렇게 왔을 때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쫓아가는 커버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만 믿고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28,000원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랬죠? 0.8? 그러면 뭐. 88에 64, 8에 16. 네.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고 생각해 보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물렸으면 사실은 오히려 프로핏 테이킹이 더 맞을 수도 있다. 네. 파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뭐 그치만- 결론 내셨죠? 아니 삼도는 뭐 그냥 수능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쭉 전망이 밝다. 이 막 정도로 그 친구들 말에 마무리하면 말씀은 되겠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파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랜드 쪽에 부족하다는 걸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 시간 더 있는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이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묻냐면 아까 주디님이 네. 동묘형은 언제 말하냐. 말 많이 했는데. 말 듣고 싶대요. 정보를 듣고 싶대. 정보. 요즘 너무 작두타니까 더 듣고 싶다고. 동진 세미캠은 동진 세미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뭐 창업자가 오. 예전에 좀 돌아가셔갖고 네. IR을 한다, 뭐 이렇게 오픈한다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좀 됐는데 얼마 전에 좀 됐는데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오.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지? 그 승계 있잖아요. 네. 이게 좀 더 확실해지고 그럴 것 같다. 이런 그게 들어가서 주가가 좀 올라간 것 같고요. 테크윙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목표 주가 그전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한 80% 정도로 쫓아왔어요. 내 생각은 오늘까지는 못했으면은 내게 아니거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요거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네 뭘까요?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 실적.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마이크론 실적은 이거 숫자보다 더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이미 내일 모레 발표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높였거든요. 112억, 113억 따라 나오고 요거 EPS는 중요하지 않고 가이던스 주는 게 중요한데 그 내용보다도 삼성전자가 들어오는데 너네 HBM4하고 3에서 어떻게 삼성전자가 경쟁할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단어에서
시장화 됐을 때 아까 이제 우리 민트 오기 전에 우리가 뭐 했냐면 영어 Fabulous 영어 막 공부했거든. 이러는 거 요거 봤어요. good, excellent, super excited, fantastic, terrific, amazing, wonderful, fabulous 나오잖아요. 이거 이상 나와야 돼요. 슈퍼 익사이팅. 최소한 이거 이상 나와야 돼요. 이거 이상 안 나오면 셀입니다. 저것만 들으면 되겠네요. 그다음 만약에 중간에 amazing이나 fabulous 나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파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그 인텔한테 돈 투자하는 거 보셨죠? 네, 보셨잖아요. 거기서 그지 컨퍼런스 나온 단어가 이거예요. 슈퍼 익사이티드 4번 나오고 fabulous 2번 나왔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주가가 올랐는데 이 정도 안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어메이징 정도 나와야 되는데 테리픽도 안 나왔다. 요 밑으로 나왔다. 저는 한 테리픽 이상은 나와야지 단어가 한 2-3번 나와야지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단어 선택을. 네. 슈퍼 익사이티드 안 나오면은 이거 이상은 그냥 테이크 프로핏. 어메이징 나오면은 일단 보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 익사이티드가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작이었잖아요. 월요일 제가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 명행도 내일은 복귀를 하니까 저희 클로징벨 라이브 내일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새 역사를 쓰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